네, 반갑습니다. 김영준 교수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제 이번에는 단골 환자를 늘리는 실질적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일단 제가 고양이와 개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같은 반려동물인데도 얘네들의 성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동물들을 다루는 방법이 다르듯이 환자분들도 성향이 굉장히 다 가지각색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응대를 해야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크게 시간이 제한된 시간, 짧은 시간 안에 파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속성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사람의 외향성, 내향성, 그 다음에 사고냐, 감성이냐, 네, 요걸 가지고 조합을 하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결론은 그 사람들의 어떤 성향에 맞는 가장 만족할 만한 응대와 상담 기법 이런 걸 통해서 만족도를 높이는 게 이제 목적이고요. 이제 단골 환자를 늘리는 데 있어서는 자, 일단 제가 나눠드린 교재 보면은 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8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피플 비즈니스라고 하죠. 치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즉 대면 환자를 직접 만나고 사람이 직접 진료 서비스를 해줌으로써 그 어떤 비용을 받고 치료비를 받고 환자 고객이 돌아가는 구조죠. 그래서 먼저 이해하셔야 될 게 제가 이 마케팅론에서도 쭉 얘기하지만 마케팅이 뭐라고 했어요? 그냥 광고를 올리는 게 마케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병원이 잘 되게 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제가 마케팅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려면 치과가 운영되기 위해서 어떤 요소가 구성되어 있고 보면 이 구성 요소들이 다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일단 의사가 필요했죠. 9페이지 보시면 의사가 필요하고 당연히 의사를 보조해주는 여러 스태프들이 필요합니다. 진료실 스태프도 필요하지만 데스크라든지 경영 회계라든지 이 다양한 어떤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잘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조그만 조직에서는 이제 실장이 상담도 하고 수납도 하고 직원 관리도 하고 다 하지만 큰 조직으로 갈수록 아무래도 부서에 대한 분업화로 이렇게 좀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과를 정말 이제 직원 한 3명 있는 조그만 치과부터 직원이 뭐 한 70명, 80명 있는 대형 치과까지 다양하게 이렇게 가봤지만 제가 제일 선호하는 사이즈는 직원 10명 전후예요. 그러니까 맥스 15명 적으면은 한 7명 정도. 네, 요 정도 사이즈의 병원을 자율과 컨트롤하기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직원이 필요합니다. 스태프들. 그 다음에 이 둘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제일 좀 중요한 환자가 있어야지 이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환자, 직원. 네, 요게 기본적으로 치과의 3요소예요. 제가 시험 문제 낼 때 요거 뭐 사지선다 하면은 뭐 치재산, 기공소 요런 것도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 중 치과의 메인 3요소가 아닌 것 하면은 고를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표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표예요. 제가 이 표는 영상에도 같이 올려드릴게요. 왜냐면 제 영상을 이제 요즘 보면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좀 일반인들이나 치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보시더라고요. 신기해요. 보면은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표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굉장히 마케팅이 집중돼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마케팅의 목적은 병원이 잘 되게 하기 위한 거랬죠. 잘 되게 하려면 환자가 많이 와야 되고 많이 구매를 해야 되고 자주 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 되게 하기 위한 활동이 마케팅인데 그럼 이제 환자가 어떻게 창출되는지 볼게요. 자, 잠재 고객이라고 하죠. 잠재 고객은 당장 환자가 아닌데 우리 환자로 올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잠재 고객이라고 해요. 자, 그럼 이 잠재 고객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이 그림의 제일 좌측에 보면 광고, 간판, 인터넷 이런 것들 있죠. 네, 뭐 우리가 뭐 치과 밖에 간판도 이렇게 걸어놓고 어떤 경우에는 뭐 인터넷에 뭐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홈페이지, 뭐 광고 같은 경우에 요즘은 뭐 전단지 나눠주는 것도 있지만 뭐 개업하면은 처음에 뭐 이렇게 물티슈 같은 걸 나눠줘가지고
병원 위치하고 뭐 이런 거 홍보하는 경우도 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한테 A 치과라고 하는 곳을 어떤 인지를 시킨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잠재 고객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갑자기 이렇게 떠오르다면은 왔다 갔다 출퇴근을 하거나 이런 걸 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학교에 이렇게 운전해가지고 내려가거든요. 예, 갈 때, 항상 보면은, 그 학교 밑에 보면은, 거기 그냥 뭐좀 상권이 있는 곳 있잖아요. 가끔 그쪽에서 이렇게 주차하려고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몇 개 간판집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피자집이라든지, 뭐 정식집이라든지, 뭐 간판 있잖아요. 근데 오늘 내가 거기 가서 밥을 먹지 않더라도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간판이 눈에 익는다라는 거죠. 네,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그게 먹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올라요. 지금 저희 병원 앞에 길 건너서 보면은 베스킨 라빈스도 있고 뭐 던킨 도너츠도 있고 그래요. 근데 길 가다가 그 위치를 확인했고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도너츠가 먹고 싶다라고 하면 바로 거기 가서 쪼르륵 가서 사 먹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간판은 굉장히 잘 보이는 게 중요해요. 제가 치과 마케팅론에서 처음에 간판이 가시성이 중요하다라고 굉장히 역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에도 보면 어떻게든 간판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를 좀 강조를 드렸었어요. 네, 그런 이제 잠재 고객이 있고, 또 다른 잠재 고객은 소문을 들은 거죠. 소문. 여기 대해서 소문은 뭐냐면, 목욕탕에서 어떤 사람이, 저기 치과 되게 임플란트 전문적으로 잘하고, 괜찮대.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제3자가 들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경우에, 이건 이제 소문에 의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어떤 전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문이라고 하는 건 긍정적인 소문보다는 부정적인 소문이 굉장히 빨리 퍼져요. 컴플레인을 잘 해결하지 않으면 이 환자 한 명이 굉장히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릴 수 있기 때문에 잘 마무리를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어쨌든 긍정적인 좋은 소문을 느끼게 하는 것도 굉장히 잠재 고객을 만드는 법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잘 쓰시고 이렇게 가끔 체크 관리 받으시러 오시는 분이 이렇게 있으면은 일부러 나가가지고 대기 환자분들 좀 계신 곳에서 물어봐요. 아유, 좀 사용하신 여기 임플란트 저희 치과에서 수술 받고 가셨는데 사용하시기 어떠세요, 아버님? 이렇게 얘기하면 큰 소리로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제가 앞 시간에 얘기했던 외향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분들, 이런 사람들은, 또 사교적인 분들은 굉장히 저한테 큰 목소리를 얘기해요. 너무 잘 쓰고 있다고, 내가 이거 돈 하나도 안 아깝다, 고기도 잘 먹고 있고 갈비도 뜯는다, 이런 얘기를 저는 사실 어찌 보면 유도를 하는 거죠. 여기 대기실 환자분들이 오늘 일반 질병 스케일링이나 사랑니를 뽑으러 오신 분들도 당연히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 앞에서 만족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소문을 어떤 주작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끄집어내서 향후에 어떤 잠재 임플란트 환자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소문이에요. 치과 안에서 소문을 낼 수도 있고 밖에 나가서도 소문을 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직원들끼리 회식을 가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치과에 가게 되면 힘들면 항상 누구 욕해요? 실장 욕하고 원장님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욕을 하고 막 회식 때도 보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뭐 상사를 욕을 하는 건 뭐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저도 저희 직원들이 따로 이렇게 뭐 소주나 한 잔 먹으러 가면 제 욕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히려 직원들한테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훤히 알고 있어라고 오히려 얘기를 하고 가니까 애들이 좀 당황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자, 아무튼 막 욕을 많이 해. 보통 긍정적인 얘기보다는 욕을 하는데 막 또 원장님에 대해서 막 욕을 하는데 그 한마디가 되게 큰 거죠. 근데 정말 성격은 더럽고 막 그런데 이제 진료 하나는 진짜 잘하지 않냐? 맞아. 우리 원장님 진짜 진료
그러니까 정말 이 정도로 잘하지 않았으면 벌써 뭐 응대나 이런 거 엉망이라 가지고 벌써 망했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놀랍고 무서운 일이 옆 테이블에 있는 환자가 그 얘기를 듣고 혹시 어디 치과세요? 저 한번 치료받으러 가고 싶어서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직원들끼리 막 얘기하던 그걸 보고 결국 원장님이 성격은 이상하고 더러운데 실력은 엄청 좋구나. 거기에 이제 꽂힌 거죠. 예. 그래서 그 소문으로 내원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 자, 그 다음에 가장 확실하고 좋은 게 뭐냐면 바로 소개 환자입니다. 소개. 예. 환자분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기 치과 잘하니까 한번 가봐라고 보내주시면요. 일단 믿고 오시기 때문에 불필요한 감정 소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설득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이나 이런 부분이 좀 당연히 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국은 그런 뭐 간판, 인터넷, 전단지, 뭐 물티슈부터 해서 소문, 소개로 이렇게 들었던 사람들을 우리는 잠재 고객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실제로 병원에 전화를 하고 병원 문을 들어서는 순간 이분을 우리는 신규 고객이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신규 고객. 잠재 고객이 이제 실제 고객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실제 신규 고객은 처음에 와서 여러 가지를 보겠죠. 뭐 직원들의 어떤 인사성이라든지 병원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을 쭉 보고 사진을 찍고 예진을 받아보고 상담을 받아보고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첫 번째,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당연한 얘기겠죠. 두 번째, 긍정이 아닌 뭐 부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세 번째가 긍정도 부정도 아닌 보통의 어떤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자, 일단 제가 그러면 보통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네, 보통 고객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 보류할 수도 있어요. 보통이니까 확실하게 긍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탈 고객이 될 수가 있으며 다시 잠재 고객도 될 수 있고, 예. 그래서 신분이 불확실하다라는 거죠. 이 환자가 이탈이 되게 되면 타치과의 방치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차라리 좋아요. 잠재 고객으로라도 가니까. 부정적 인식을 받게 되면 이 사람은 절대 고객이 되지 않아요. 잠재 고객도 되지 않아요. 무조건 이탈이 되고 타치과에 가게 되고 좋지 않은 소문을 내기 때문에 환자분이 우리 치과에서 치료를 안 하시는 거는 괜찮아요. 하지만 기분 나쁘게 가시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수술 환자분의 어떤 만족도를 높여드리기 위해서 수술하는 시간 동안에는 환자를 일부러 안 봅니다. 아예 안 받아요. 그러니까 다른 환자분 없이 통째로 병원이 이제 어찌 보면 노는 것처럼 비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친한 환자분들 놀러 왔다가 왜 이렇게 환자가 없어요? 이거 병원 망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 그럼 제가 그래도 환자분이 없네요. 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서 뭐 소개도 받기도 한데 그런 경우에 가끔씩 환자분들이 내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어차피 지금 저희가 봐드릴 수가 없어요. 없는데 핵심은 돌려보내더라도 기분 좋게 돌려보낼 수도 있고 기분 나쁘게 돌려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기분 좋게 돌려보내드리는 법은 뭐예요? 여차저차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봐드리고 싶은데 이런 이유로 참 어려울 것 같아서 너무 죄송스럽다. 이 표현에 대해서 사과를 할 수 있잖아요. 못 봐드리니까 미안할 수 있잖아요. 그럼 대부분 환자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약속을 잡고 그 날짜에 오시는데 근데 어떤 경우에는 정말 응대가 엉망이 돼가지고 지금 진료 중이셔서 저 못 봐드려요 이렇게 하면 일단 사람은 기분이 나빠요. 왜냐? 누구나 감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거절당하면 기분 나빠거든요. 거절당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식당이나 뭐 이렇게 주점 가가지고 뭐 번데기를 쭉 먹었는데 번데기가 되게 맛있어요. 그러면은 번데기를 한 접시 더 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종업원이 두 가지예요. 거절을 할 때도
이게 원래는 그 한 번만 제공되는 건데 제가 한번 주방에 가서 좀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라고 가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방에 가서 좀 안 됐냐고 했는데 이게 조금 어렵다고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 기분이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아요. 왜? 얘는 나름 노력을 했잖아, 그죠? 원래 그런갑다, 안 되는갑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할 텐데, 어떤 사람은 손님이 물어보자마자 안 되는데요, 즉답으로 끊어버리면 일단 빈정이상해, 사람은. 네. 그래서 환자를 보내드리거나 이걸 미룰 때도 어떻게 응대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이 치과에서 참 이게 안타까운 게, 요즘 그 기본 사진 찍고 이렇게 하면은 8,200원 보험 진료비를 받아요. 네. 근데 그 8,200원을 받을 때 치과 두 곳이 너무 다를 수 있는 거죠. 어떤 치과는 환자분이 기분 좋게 결제해 주시고 가시는데, 어떤 데는 그 싸움이나, 예, 그 왜 그렇겠어요? 응대 문제라는 겁니다. 응대 문제. 저는 환자분한테 그래요. 치료를 좀 많이 하고 그런 환자분한테 할 때 보험 진료비 이렇게 내실 때 먼저 표현을 하는 거죠. 아유, 이게 큰 돈도 아닌데 이걸 참 저희가 안 받고 싶은데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가지고 저희도 좀 속상합니다라고 기분을 공감을 해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두 번째는 요거는 이제 국가에서 저기 편의점 보면은 그 100원짜리 봉투 받으라고 하듯이, 예, 이거를 안 받으면은 이렇게 페널티를 줘가지고 저희 진짜 받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예, 받는 거고 기록을 남겨야 되다 보니까, 예, 현금보다는 꼭 카드로 좀 이렇게 해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환자들이 다 기분 좋게 끌고줘요, 그냥. 예. 근데 제일 잘못하는 게 그거잖아요. 이거는 법적으로 무조건 내셔야 된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기분이 상당히 나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어떤 이 이성, 감성에 있어서 이성의 어떤 의존도가 높은 사람이라도 그런 부분에서 감성의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거절하느냐에 따라서 이 긍정과 부정이 갈릴 수 있다라는 거 그거 명심을 하시고, 자, 일단 긍정이 됐어. 그러면 재내원하겠죠. 이걸 우리가 고정 고객, 단골 고객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계속 만족해서 다니다가 끝나고 나면 어때요? 충성 고객이 되고 우수 고객이 돼요. 그럼 충성 고객과 우수 고객은 무엇을 하느냐? 밖에 나가서 바로 다시 또 좋은 소문과 또 소개를 만들어주죠. 그래서 굉장히 선순환의 어떤 사이클이 돌기 시작하면 이게 단골, 예, 고객들이 늘어나는 프로세스가 되는 거예요. 자, 제가 너무 당연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단골 고객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치과는 어떻게 조금 변화를 줘야 되느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리자면, 11페이지 보시면요, 좋은 직원이 좋은 병원을 만든다라는 얘기를 적어놨습니다. 네. 직원이 좋아야 병원이 성공해요. 필수 조건입니다. 이거는 옛날에 뭐 유명한 회사의 CEO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인류 조직의 첫 번째 조건은 좋은 인재들을 확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좋은 직원들을 모아야 돼요. 예, 실제로 12페이지도 보시면은 충동 구매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바로 1번이 뭐죠? 가격도 브랜드도 품질도 아니더라. 판매 사원의 매력도에 의해 가지고 충동 구매를 한다라는 거죠. 자, 13페이지에 보면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 걸 제가 얘기했고,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걸 얘기했어요. 새로운 어떤 친환을 만드는 것과 기존에 있던 환자를 관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어떤 쪽에 집중해야 되냐면요, 14페이지 보십시오.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쪽에 에너지를 써야 된다라고 해놨습니다. 이유는 거기에 대한 비용이 5배 이상 차이 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생 환자 한 명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 환자 관리만 잘해도 생 환자 한 명을 만드는 노력에 같은 노력을 하게 되면은 5배 이상 환자가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있는 환자한테 잘해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많이 이렇게 깎아드리는 것보다는 합리적인 비용에서 이 AS라든지 관리라든지 계속 만족도를 통해 가지고 환자분들을 이렇게 홀딩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면 결국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도 뭐 건물 디자인 때문에 건물은 되게 좋고 시설은 좋은데도 간판을 크게 못 달게 해요. 외관이 이렇게 보기 안 좋다고. 간판이 작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환자들이 들어오시고 나서 깜짝 놀래요. 작은 치과인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크냐고. 네, 실제로 크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만들기가 힘들기 때문에 결국 소개를 많이 받아야 되고, 유지율을 그래서 50% 정도만, 50%는 뭐 말도 안 되죠. 5%, 네, 유지율을 올리면은 생산성은 20% 이상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치과에 취업을 하게 되고 또 혹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현역에 계신 뭐 실장님들이나 관리자분들이 우리 치과가 좀 잘 되기 위해서 진료는 좋은데 환자분이 많이 늘지 않는다면은 바로 이 기존 환자분들에 대한 어떤 투자의 노력을 쏟으시는 게 제일 빠른 길입니다. 뭐 어떤 업체들 통해서 뭐 블로그 마케팅이네 뭐 하네 뭐 해시태그를 거네 아니에요. 음식점도 그렇지만 치과를 그 태그를 보고 결정할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그렇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내 몸을 치료하는 건데 마케팅을 싫어해요. 환자들은요 어디 치과 검색했는데 뭐 파워링크 이런 거 올라가 있으면 일단 거르고 봅니다. 밥집도 걸러요. 저 그냥.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참고를 하시고 자 어쨌든 그런 뭐 태그나 이런 거보다는 치과는 직접 다이렉트 소개가 훨씬 더 메리트가 있고 이제 또 다른 축이 뭐냐면 이제 진짜 가격으로 승부하는 곳이 있죠. 저가형 치과. 그래서 제대로 치료하고 관리하고 탄탄하게 운영되는 방식과 좀 낮은 비용으로 그냥 탁탁 쳐내는 그런 치과로 이제 크게 좀 양분화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기존 고객은 어떻게 유지 관리를 하느냐? 톰 피터스 씨의 얘기가 되게 와닿고 쉬운 얘기예요. 남들과 같아서는 곤란하다. 고객에게 감동과 놀라움을 주라는 거죠. 감동과 놀라움. 뭐 방법은 별거 아닙니다. 제가 그 며칠 전에 전화를 한 통 걸었어요. 그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환자분이. 그래서 전화를 건 목적이 그냥 일반 해피콜이 아니에요. 저희 병원에 오셨다가 이 전화기를 잃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마치기 전에 우리가 막 전화기 눌러보고 찾았는데도 못 찾았어. 그래서 이제 한 주가 이제 주말이 지나고 제가 전화를 했더니 그 선생님이 받으시더라고요. 사장님 환자분이 전화한 이유는 그거예요. 치과에 그때 그 담당자인데 폰 잃어버리셨는데 찾으셨는지 해서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 받으시는 거 보니까 찾으셨네요 라고 해서 어디서 찾았냐 했더니 이제 다른 곳에서 잃어버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걱정돼서 한번 전화 드려봤습니다 라고 했는데 환자분이 어때요? 굉장히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자기 폰 잃어버린 걸 확인 체크하느라고 전화를 드리니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새벽 1시에도 환자분이 가끔 카톡이나 문자가 옵니다. 저는 제 개인 명함에 연락처를 줘요. 개인 핸드폰 번호를 줍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밤에 갑자기 통증이 오거나 출혈이 멎지 않거나 하면 미안해 하실 필요 없다. 애니콜 새벽 3시, 4시에도 전화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새벽에 연락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술 드시다가 제가 보고 싶다고 여기 뭐 곱창 사줄 테니까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은근히 좀 환자분들하고 좀 식사나 커피를 좀 저는 많이 먹는 편이에요. 병원 안에서도 먹지만 좀 나가서도 좀 많이 먹는 편이고 그 다음에 저희 치과 옆에는 안과가 옆에 있거든요. 안과 치료 받았는데 저희 환자들이 또 들렀다가 인사하고 간다고. 그럼 저는 농담으로 옆에 단골 놔두고 지금 딴 가게 갔다 오냐고 그런 식으로 좀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런 어떤 관계성 남들은 주지 않는 개인 핸드폰 번호를 주고 언제든지 애니콜 전화하세요 라고 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수술 끝나거나 경험이 많이 없고 그럼 많이 걱정되잖아요. 저는 담당 주치의 선생님한테 부탁드려서 전화를 드리게끔도 해요.
그냥 의사가 전화해서 오늘 수술을 담당했던 누구 원장입니다. 혹시 뭐 오전에 했는데 지금쯤 어떠세요? 좀 괜찮으세요? 라고 어떤 전화 한 통에서 환자분들은 마음이 괜찮을 수밖에 없어요.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는 치과인데. 그래서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죠. 제가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너무 쉽습니다. 예수님 누구 얘기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 12절. 제가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을 언급을 하는 이유가 맞는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내가 그렇게 남을 대접하면 되는 거예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고, 똑같아요. 내가 행하는 어떤 대접이 후할수록 고객도 후해집니다. 자, 임플란트가요, 심다 보면은 가끔 이제 접합이 잘 안 되거나 그런 경우에 빠지는 경우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게 되게 큰 사고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환자분들이 이 떨어진 임플란트를 갖고 와서 아유, 미안해요. 내가 이게 술 먹고 관리를 못해서 이랬어요. 라고 미안해하는 치과가 있는 반면 이거 빠졌는데 이거 사고 아니냐고 막 하시는 그런 환자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관계성에 의해 가지고 그런 결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대접을 잘하고 싶으면 좋고 공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행동하라라는 겁니다. 저의 마지막 그 클로징 코멘트를 말씀드리자면은 친절과 서비스도요 실력이에요. 가끔 저희 그 커뮤니티 보면은 우리는 의료기관인데 우리가 뭐 서비스직인가요? 서비스를 해야 되나요?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하는 곳도 있고 친절한 서비스도 실력이라는 건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그거는 선택이에요. 저는 우리 직원들에게 친절과 서비스를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만약 그냥 우리가 환자분 입안을 열고 본 뜨고 깎고 붙이고 하면 사실 그건 환자를 대한다기보다는 좀 기계적으로 대하는 거잖아요. 그게 환자는 마음의 어떤 치유도 같이 되면 훨씬 더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일 둘 다 똑같이 잘해. 근데 한 명은 친절해요. 과연 같은 연봉을 주는 게 맞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실력만큼 더 대우를 해주는 게 바로 조직이에요. 자, 그거 명심하시고 단골 환자를 늘리는 법 생각보다 좀 시시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내가 대접하고 마음을 얻으면 단골 환자들은 자발적으로 소개도 해주시고 그 관계성으로 나한테 플러스 되는 요인도 많습니다. 내 환자가 많아지면 원장님도 나를 인정해 줄 수밖에 없어요. 대표 원장도. 여러분들도 자기 환자 많이 갖고 있으면 원장님 함부로 어떻게 잘라요. 연봉 협상도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겠죠. 하는 만큼 자기 가치 높아지는 거니까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친절과 서비스도 실력입니다. 마케팅 관련해서 치과 마케팅론 오늘 수업 이 정도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